봅시다. 자, 오늘의 스타트 원과 직선의 위치가 관계. 이거 안 했죠? 했니? 안 했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어떤 위치 관계가 있을까, 얘들아? 첫 번째로는 원이 있으면 이 왼쪽에 일부러 좀 비워놓은 거야, 얘들아.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두 번째로는 원이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접한다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원은 직선과 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 접한다. 마지막은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러면 우리 만나는 점을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하죠. 교점이 두 개, 교점이 한 개, 교점이 없어. 교점 두 개, 교점 한 개, 교점 0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원아 뭐가 떠오르냐? 교점의 개수가 나오니까 어떤 게 떠올라? 교점의 개수 하면 실근의 개수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라는 놈은 직선 L을 편의상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원을 C라고 쓸게. 원 C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X,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라지 C는 제로. 자, 이렇게 두 가지 식이 있다고 할 때 두 식을 연립하면 얘들아 어떻게 되죠? 두 식을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한글로 쓰자. y는 어쩌고로 정리해서 대입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라고. 맞습니까? 됐니?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뭐랑 똑같다? 실근의 개수랑 같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면 된다고. 실근 두 개, 실근 한 개, 중근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실근 없음.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교점을 실근으로. 기억나죠? 2차 함수 때도 똑같이 했었던 거야. 그치? 그거랑 동일합니다. 연립해서 판별식으로서 저 위에 있는 위치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도형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바라보면 얘들아 다른 표현도 가능해요. 자,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게요.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그림은 누가 D라는 놈이 R보다 짧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두 번째 그림은 D랑 R이 같은 거야 얘들아. 세 번째 그림은 중심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야 돼요. D가 더 크다라는 부등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저 노란색보다는 보라색을 조금 더 선호해요. 대입해서 전개하는 게 귀찮아서. 오케이? 그래서 이 보라색 D라는 게 뭐라고 얘들아?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반지름과 비교하는 것으로 표현을 좀 해보려 합니다. 적응할 겸.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런 위치 관계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올 것 같냐, 경원아?
이 상황은 어떤 걸 응용이 어떻게 될까? 맞아. 점 두 개 사이의 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현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 나올 거예요. 현의 길이. 그쵸? 이 현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되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써서 요 길이 찾고 반지름 알고 있다면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현의 길이 구할 수 있었죠. 중3 때 했던 것처럼. 괜찮니? 또 어떤 문제도 가능해?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 삼각형 넓이 최대값, 넓이 최대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당연히. 됐죠? 자, 두 번째, 접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접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 나올 겁니다. 바로 다음 내용이에요. 오늘 시간이 된다면 요거 개념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요 길이, 접점까지, 외부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를 접선의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중심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반지름 이용하면 피타고라스 쓰면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응용되는 문제 오늘 같이 볼 거예요. 괜찮을까? 그 다음 세 번째, 안 만나는 거는 뭐가 있을까, 얘들아? 안 만나는 거. 자, 안 만나는 건 어떤 문제가 대표적이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거기에서 뭐 빼면, 반지름을 빼버리면, 즉 요 길이가 가장 가까운 점이에요. 최소값. 원 위의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 최대값은 그놈의 연장선, 즉 중심까지의 거리에 반지름 더하면 요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당연히 얘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고요. 됐나? 이런 문제가 이제 각 위치관계에 맞춰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가지고 정리해보세요. 네, 자,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3번은 그래서 내가 대입해서 전개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 상태로는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랑 똑같기 때문에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으로. 그 다음에 2번은 판별식이 양수다가 나오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도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대입해서 판별식 써서 걔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0과 같으면 접한다,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은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그려놨습니다. 원이 있어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있고요. 그놈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D라고 한다면 D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 K만 남겠네. D라는 놈이 그냥 루트 2분의 K입니다. 야, 그러면 1번에서 원하는 게 뭔데? 1번에서 원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어떤 모양이야? D가 더 짧아야 돼, 반지름보다. 요 상황이잖아. 그래서 루트 2분의 K가 반지름보다 작다라는 식 세워달라는 거였어. 그 양변에 루트 2 곱해서, 절대값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값 K는 4보다 작다. 절대값 풀면 1번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2번은 뭐니까? 접한다라는 건 얘들아, 반지름과 D가 서로 같다예요. 그래서 뭘로만 바뀌면 돼? 등호로만 바뀌어요. 등호로만.
그럼 얘도 등호로만 바뀌면 돼. 그래서 K가 마사랑 똑같거나 또는 4랑 똑같다라고 쓰시면 2번 답이 됩니다. 그럼 3번은 부등호가 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 처음 거랑. 안 만난다니까. 그럼 뭐 하면 돼? 마찬가지로 답도 부등호가 반대 방향, 즉 벌어지는 모양으로 나오시면 그게 3번의 답이 됩니다. 됐죠? 자, 3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겠죠.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리고 그 두 점을 A, B라고 한다고 했고 A, B의 길이, 즉 현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얘만 구하면 끝이라고. D. 그럼 D라는 놈은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 대입 딱 1 나오십니다. 자, 그럼 요게 1이면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이 절반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9가 된다라는 거 써먹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들아, 항상 요 현은 반 자르면. 그래서 길이가 같죠. 답은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2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중3 때랑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 7, 3, 8 두 개 할게요. 3, 6은 뭐 얘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서 패스할 거고요. 3, 7, 3, 8 시작. 네, 건드려 봅시다. 자, 3, 7번은 뭐 해야 돼? 안 만난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얘들아 대입이 조금 더, 뭐 대입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나는 뭐 대입이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양수입니다. 요놈 중심 얼마? 3, 마사. 경원아 반지름 얼마? 뭐? 오케이. 자, 루트 K를 자신 있게 써도 되는 이유는 K가 양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 맞지? 이 문제 다 잘 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안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일반형으로 바꿔주시고요. 중심까지의 거리 루트 2분의 절대값 대입 3 더하기 4 더하기 1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멀어야만 안 만나겠죠. 반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직선이. 됐죠? 그래서 루트 2 넘겨주시고요. 분자의 경우에는 절대값 그냥 벗겨질 거고 양변 제곱합시다. 이상 넘겨서 곱해주고 제곱하면 2K가 되겠죠. 그냥 제곱했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K는 4보다 이상하다. 제곱을 안 했죠? 쏘리 64. 그래서 K는 32보다 작으므로 최대값 K는 3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38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갈 거야. 이거 대입하는 게 더 귀찮아요. 그냥 중심 알고 반지름 아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이러한 직선이 0,2와의 거리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대입하시면 0-2 플러스 m. 자, 얘가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이라고 식 세우면 되겠죠. 분모 곱해주고 양변 제곱하시면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4m제곱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3m제곱 더하기 4m은 0이라는 식이 돼서 최종적으로 m값이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데 음수 골라달라고 했으니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겁니다. 괜찮죠? 네. 자, 39번도 앞에서 푼 거랑 똑같아서 너희가 40번과 4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40, 41. 네, 볼게요. 자, 교점 A, B를 직접 찾으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얘들아. 아까도 보였지만 현의 길이 관련된 거 나오면 피타고라스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A, B가 4니까 얘들아 중점까지의 길이는 이겠죠, 절반. 그럼 무조건 수직 이등분 선이라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과 수직 이등분선은 거의 동일여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괜찮냐? 자, 그럼 내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 알고 있습니다. 루트 씌워서 2루트 3. 자, 그렇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얼마라는 소리냐? 2루트 2라는 소리죠.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기 위해선 12는 4 더하기 8이어야 되니까 제곱해서. 됐어? 그래서 나는 얘로 문제를 풀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2분의 자 1,a입니다. 대입하셔서 a-2의 절대값 요게 저 핑크색 2루트 2와 같아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절대값 a-2가 4와 같아야 되므로 a는 6 또는 마이너스 2여야 한다가 되시겠고요. 양수 a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구나 하시면 끝나는 문제. 풀이가 2줄, 3줄, 3줄, 4줄, 5줄 넘어가면은 뭔가 조금은 돌아간 느낌이야. 알겠죠? 문제에서 의도했던 게 현의 길이 피타고라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41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두 교점을 지나는 원중 넓이가 최소인 거. 야, 그럼 일단 그려봐. 원이 있고 직선이 있고 두 점에서 만나. 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들 중에 넓이가 최소인 놈 찾으래. 누구일 수밖에 없어? 얘를 지름으로 가질 때가 가장 작다니까. 요 놈을 지름으로 갖는 원이 가장 작은 원이야, 얘들아. 왜? 얘를 지름으로 갖지 않으면 지름은 더 큰 원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지름이 아니면 지름은 더 크겠지. 그럼 안 되지. 이해가요? 그래서 그냥 현의 길이가 지름인 원을 찾으라는 거구나. 그렇다면 현의 길이 찾으라는 얘기니까 우리 0,0이랑 요 놈 사이의 거리가 거리 공식 써보셔야 돼요. 루트 5 나오십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현의 절반 길이만큼이 루트 11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셔야 돼서 그게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11이니까 넓이는 제곱해서 파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1파이.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애매해서. 42번 가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식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 두 원이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요 길이 구하라는 거거든. 맞죠? 근데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 우리 요 놈의 식 구할 수 있지 않냐? 뭐 하면 된다고 해서 두 원을 빼면 된다고 했어. 이해가?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오른 두 원을 사용하지 말고 얘들아 한 원이랑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방금 전 바로 직전 문제처럼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해가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원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 한 개와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경원아 C1이 마음에 드냐? C2가 마음에 드냐? 오케이, C2. 자, 이 원은 C2라고 할게요. x-2의 제곱 골라도 그쵸? y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야, 그러면 얼마냐 상수항이? 왜 C2 했어? 자, 버리자. 분수가 생겨서 별로네요. C1을 이용합시다. 자, C1은 x 더하기 1의 제곱 y-1의 제곱은 9라는 이런 모양이 돼줄 겁니다. 괜찮죠? C1이 훨씬 깔끔하네요. 그래서 나는 중심이 마일, 1이고 반지름은 3이구나까지 알아낸 거야. 원방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뭘 알아내자?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아내자.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두 원 빼면 된다고. C1 빼기 C2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곱 사라지고요.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제로라는 식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양변 3 나눠서 2x 빼기 y 빼기 2는 제로라고 식 쓸게요. 괜찮니? 그럼 나는 요 놈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요 길이. 괜찮나? 얼마 나오니?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5분의 절대값 대입. 자, 이거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 절대값 씌우면 5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그냥 루트 5라는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핑크색 길이가 루트 5기 때문에 얘들아 요 파란색 길이 얼마 되는 거야? 제곱에서 제곱 빼면은 4 남으니까 요거는 2여야겠네요.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공통에는 2배니까. 자, 4번까지 한 번에 해결해 봅시다. 네, 뭐 체크하도록 합시다. 일단 얘는 어떤 원을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네요. C1은 절대 버려선 안 되겠다.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었네요. 그래서 뭐 이러한 원이 있고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은 3인 원. 그때 우리 공통현 찾아야 되니까 C1에서 C2를 빼면은 뭐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제로. 자, 양변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눠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제로 라고 씁시다.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이 얼마냐? 3이죠. 됐지? 그리고 우리가 구할 거는 현재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됐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뭐 구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 찾읍시다. 루트 5분의 5라서 유리화하면 그냥 다시 한번 루트 5라서 핑크색 길이 루트 5.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2라는 거 찾았으니까 2배 해서 4. 네, 끝났네요. 넓이는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44번 문제는 41번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 넓이가 최소인 원은 공통현이 지름인 원이라고 했어. 그쵸? 그래서 그냥 또다시 한 번 더 공통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원 가지고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6이라는 원이 될 거고요. 우리 공통현은 두 개를 빼면 되니까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 뺄게. 4x 더하기 4y 더하기 8은 제로. 양변에 4로 나눠서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제로. 그때 중심이 0,1. 대입 거리 공식 이용해서 루트 2분의 3. 왜 안 이쁘냐? 잘못 골랐나? 괜찮을까? 그 다음에 요 놈은 루트 6. 자, 피타고라스를 씁시다. 루트 6 제곱에서 이 루트 2분의 3 제곱을 빼시면 6-2분의 9, 2분의 3, 루트 2분의 루트 3 나오네요. 루트 2분의 루트 3. 그럼 더하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9는 6 나오시죠. 네. 이렇게까지 피타고라스까지 완성하시면 최소인 원의 넓이니까 얘들아 요 놈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은 원이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반지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파이 붙여주시면 그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2분의 3파이. 괜찮습니까? 됐죠? 네. 넘어가셔서 그래서 방금까지 현의 길이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요번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하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접선의 길이 문제입니다. 접선의 길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을 구하는 거는 다음 유형이라서 17쪽 이후의 내용이라서 아직 접선을 구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AP의 길이 구하는 문제만 나올 거예요. 현재 원이 1,2에 반지름 3을 갖는 원이고 원 밖에 한 점 7,7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7,7에서는 총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으며 접선의 길이라 함은 접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는 항상 동일하죠.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괜찮니? 그때 요 접점을 P라고 해서 AP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과 연결하면 수직이다를 이용하시면 끝입니다. 자,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 3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면 6제곱 더하기 5제곱 36에 25 61 해서 루트 61 나오는 것 같아요. 됐죠?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60 제곱하면 61이고요. 제곱하면 9기 때문에 얼마 부족해? 52 부족한 것 같네요. 얘가 루트 50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2루트 13이구나. 내가 원했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46, 47 둘 다 할게요. 네, 자, 46번은 그림만 그려놓으면 문제는 진짜 쉬울 겁니다. 왜? 요 길이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6 더하기 4 하면 20, 루트 2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노란색 길이. 그래서 나는 루트 20이어야 돼. 노란색 길이 뭔데? 루트 k-4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16.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얘가 4가 되어야 되는 거라서 K라는 놈이 2 또는 6이어야 되는구나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계산하는 과정은. 됐죠? 조금 어렵다면 47번이고요. 이것도 사실 너희가 중학교 때 내용을 좀 까먹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밖에 없어요. 47번은 반지름이 3이거든. 잘 봐. 요거 3이고 얘도 3인 상태인데 우리 이 그림을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 요거 선 연결하고 PQ 연결하면 요놈들 직교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얘도 현재 수직인 상황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다음 우리가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은 초록색 길이가 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AP가 4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계속 구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잘 봐. 소공식이 사용됩니다. 뭐지 소공식이? 경환 소공식이 뭐지? 직각 삼각형 안에 또 다른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얘들아 이 둘의 곱은 이 둘의 곱과 같아야 한다가 소공식이었죠. A, B는 CD와 같죠. 닮음을 활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넓이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왜? 밑변 높이 곱한 거고 밑변 높이 곱한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누구? 4랑 3을 곱하면 12인데 걔가 5 곱하기 K와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K는 5분의 12가 됩니다. 근데 내가 찾고 있는 PQ 사이의 거리는 2K이기 때문에 5분의 24라는 답이 얻어지는 겁니다. 얘는 꼭 푸는 법을 기억하고 계셔야 하겠지요. 괜찮니? 네. 자, 정리되시면 48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래요, 얘들아. 48번. 아까 개념 설명할 때 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48번. 네, 뭐 아까 유형에서도 정리했지만 모르겠으면 얘들아 무조건 일단 D를 구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하시면은 루트 9 더하기 16분의 대입하시면 18 더하기 20 더하기 2가 되면서 5분의 40 즉 요 길이 8 나오십니다. 8
그때 가장 가까운 점은 누구라고? 거기에서 반지름을 뺀 요 길이가 가장 짧은 길이라고. 반지름 2잖아. 그래서 6 나오죠. 가장 먼 놈은 뭐라고? 거기에서 반지름을 더한 반대편에 있는 요 점이 가장 멀리 있는 점이라고 했어요. 2 더해서 최대값 10 나와야겠죠. 그래서 중심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였어요. 됐죠? 네. 자, 4950 시작. 네. 자, 4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49번은 최대값과 최소값에 뭘 알려줬어요? 곱이8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그러면 어찌됐든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중심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구하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쵸? 얼마 나오냐? 루트 5분의 10이니까 유리화하시면 2루트 5 나오시는 것 같아요. 2루트 5.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반지름을 뺀 요 길이가 최소야. 최소는 2루트 5에서 R 뺀 거야 그냥. 그때 최대는 2루트 5에서 R 더한 거라고. 반지름. 그러면 나는 저 둘의 곱이 8이니까 합차 공식일 수밖에 없어요. 20-r제곱이 8이어야 된다가 되겠죠. 됐니? 그래서 r제곱은 12니까 r은 양수여야 돼서 루트 12, 즉 2루트 3이 내가 찾던 반지름 값이겠죠. 시킨 대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된다. 됐냐? 자, 50번은 문제 위에 적어 놓으세요. 고정값이 무조건 밑변이어야 돼요. 자, 우리가 A, B, P라는 삼각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P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P는 움직이고 있어. 어디를?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그렇다면 고정된 건 얘야. A, B. 됐어? 얘를 무조건 밑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괜찮니? 얼마니? AB는? AB 얼마? 거리? 빼서 제곱하시면 이거 5루트 2 나온다. 밑변의 길이 구한 거야.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 높이 찾아야 돼. 높이는 뭔데? 점 P를 딱 하나 잡는 순간 점 P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높이일 거 아니냐. 됐어? 그럼 넓이가 최대 최소이려면 밑변은 고정됐으니까 높이가 최대 최소겠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점, 가장 먼 점 찾으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중심과의 거리 구하신 다음 언제가 노란색일 때가 가장 최대일 때고 보라색에 있을 때가 가장 최소일 때겠지. 높이가. 됐죠?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직선의 방정식 세워야겠네요. AB라는 놈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x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으로 일반형이 만들어지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심 마이너스 4,1까지의 거리 얼마? 루트 2분의 6. 그래서 3루트 2 나오시는 것 같아요. 3루트 2. 자, 그러면 노란색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루트 2 더해서 4루트 2가 가장 큰 높이가 될 거고요. 루트 2를 뺀 2루트 2라는 게 가장 짧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맥시멈 값은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4루트 2가 돼서 20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가장 좁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2루트 2 10이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30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개념 노트 펴보시죠. 자, 원과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제부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얘들아 약간의 미분이 들어가고 아니면 판별식 같은 게 들어가야 돼서 복잡하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너희가 아직 모르는 방법이야.
근데 교과서엔 다 공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외우시긴 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럼 볼게요. 자, 기본형 가지고 공식을 만들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니?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를 알 때. 자, 너희한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줄 거야. 예를 들어서 기울기 1이다, 기울기 2다, 막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야. 오케이? 그때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 원내 접하는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쌤 너무 복잡한데요. 원리 한번 설명은 해줄게. 잘 봐. 지금 중심이 얘는 안 써도 돼요. 0,0이고 반지름이 r인 놈이잖아. 그치? 그때 기울기 m인 접선이 있을 거래. y는 mx 더하기 k라고 쓰자. m은 숫자인 거야. 문제에서 줄 거야. k는 지금 내가 모르는 상태야. 공식 만들려고. 알겠죠? 내가 지금 r과 m은 숫자로 주어진 상태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뭐 접한다를 쓰든 아니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거리 공식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분모 곱하고 k 절대값 풀면은 k는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되죠. 그거 대입한 거예요. 접선. 그게 공식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외워야 돼 이것.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써먹는 공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원이 기본형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요런 원에선 어떻게 될까? 이런 원에서는 기울기 m 알려주면 어떻게 써야 될까? 잘 봐, 잘 봐. 나 봐봐. 얘들아, 이건 평행이동이란 말이야. 다음 단원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0,0이었던 중심이 A, B로 넘어간 것 뿐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접선도 같이 평행이동 되면 돼. 이 말이 아직 어려우면 잘 보세요. X자리에 X 빼기 A 쓴 거잖아. Y자리에 Y 빼기 B 쓴 거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Y자리에 Y 빼기 B 쓰시고요. X자리에 X 빼기 A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그게 저 일반 표준형의 공식이 돼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 됐니? 노란색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말했던 원리대로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X자리에 X 빼기 A 대입, Y자리에 Y 빼기 B 대입. 접선도 X자리에 X 빼기 A 대입, Y자리에 Y 빼기 B 대입 하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두 번째는 접점을 알려줄 때입니다. 자, 얘는 말로 기억하셔야 돼. 반만대입. 제발 좀 외우셔야 돼요. 이 말을. 반만대입. 이거를 계속 내가 너네한테 세뇌시킬 거거든. 그럼 한 6개월 지나면 요것만 기억해요. 반만대입. 뭔지 몰라. 그냥 말만 기억하더라고. 보통. 반만대입이라는 건 뭐냐면 접점을 알려줬어. 자, 봐봐. 저 원이 현재 x제곱 더하기 y제곱 는 r제곱이라는 요 놈이 이 한 점을 알려준 거야. 너희한테. 야, 이거 x1, y1이라는 점이야. 알겠어? 근데 얘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 좀 구해볼래? 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반만대입이 뭔 말이냐면 경원아, x제곱은 x가 몇 개 곱해진 거야?
그래서 얘를 뭘로 보냐면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제곱이라고 보세요. 그런 다음에 야 x가 2개야. 그럼 반이면 몇 개야? 그 중에? 2개의 절반은 몇 개야? 1개잖아. 그치? 그 1개에다가 이거 대입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 r제곱이다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공식으로만 써 있으면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이건 안 써도 돼요. 설명을 위해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25라는 원이 있었다고 합시다. 반지름 5짜리 원이겠죠. 자, 이 위에는 얘들아 3,4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러면 요때 요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은 3x 더하기 4y는 25라는 놈이라고. 대입하면 끝이라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2개 중에 하나에 3대입, 2개 중에 하나에 4대입하면 끝이라고. 이보다 쉬울 수가 없잖아. 이건 까먹을 수가 없잖아. 그치? 됐어? 동우 괜찮아? 자, 문제는 기본형만 나오는 게 아닌 게 문제잖아. 그쵸? 그래서, 자, 표준형 한번 또 가볼게요. 자,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게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의 r제곱이면 쌤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마라. 그때도 접점을 만약에 알려줬다면 얘들아 반만 대입하면 된다. 어떻게? 괄호가 2개인 거잖아. 제곱이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뭐 하면 돼? 두 괄호 중에 하나에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1 빼기 a에 x 빼기 a 더하기 y1 빼기 b에 y 빼기 b는 r제곱이라고 쓰면 그냥 끝입니다. 알겠어? 괄호를 2개라고 생각하고 두 괄호 중 하나에만 저 점을 대입하시라고. 이거 어차피 숫자로 계산될 거라고 실제 문제에서는. 지금 공식이니까 이렇게 문자로 쓴 거고. 됐냐? 자, 근데 또 그 다음 문제로는 쌤 그러면 일반형이면 어떡하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 자, 그런 다음에 너희한테 또 똑같이 어떠한 접점 하나를 알려줄 거야. x1, y1. 그때 요 접선을 구하래. 자, 그럼 얘는 똑같아요. 반만 대입하시면 돼요. x1 곱하기 x y1 더하기 y. 자, 문제가 생겼네. 경원아, 요 놈의 반은 도대체 뭘까? 얘는 x제곱이니까 x 2개니까 절반 하나에만 대입했고 y제곱이니까 y 2개 중 하나에만 대입했어. x가 1개네.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 그쵸? 얘를 2분의 x 더하기 x로 바꿔서 보시면 돼요. y라는 놈도 2분의 y 더하기 y라고 볼 수 있잖아. 그 중에 둘 중에 하나에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를. 그래서 2분의 x1 더하기 x 맨 앞에 a가 곱해줘야 돼. 미안해. 젠장. 다시 씁시다. 플러스 a 곱하기 2분의 x1 더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2분의 y1 더하기 y 그리고 플러스 c는 0이라고 반만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게 있어. 외부점을 할 때. 근데 그거는 다행히 공식이 없어,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방법은 요 2가지예요. 기울기를 알 때의 공식과 접점을 할 때의 공식. 요거는 꼭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 알겠죠? 얘는 외워야 돼, 얘들아. 내가 외우라고 강조하는 게 몇 개 없잖아. 그치? 얘는 꼭 외우고 있어야 문제 풀 때 편하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51번, 52번 바로 풀어볼게요. 공식 대입만 하면 돼. 옆에 펴놓고 51, 52 풀어보세요. 시작. 네. 자, 공식 보면서 처음 연습하세요. 아니면 문제 위에다 공식을 다시 한번 써놓고 보면서 하시고요.
R과 M이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대입만 잘하시면 틀릴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Y는 mx 뿔마 반지름 루트 m제곱 더하기 1. 말로 속으로 읽으면서 쓰세요. 그래서 y는 2x 뿔마 5라는 접선 두 개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쵸?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y는 기울기 x 뿔마 반지름 루트 m제곱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5 두 개 곱해지면서 y는 2x 뿔마 10. 이렇게 접선 두 개 구해지고 끝이죠. 됐죠? 52번. 아, 이건 더 쉽네. 기본형이라서. 그쵸? 경원아, 무슨 대입이라고? 사자성어처럼 외우자. 네 글자 뭐라고? 네, x 두 개 중에 하나에 3 쓰시고요. y 두 개 중에 하나에 6 쓰시고요. 45 그대로 적어주시면 답입니다. 그게 접점일 때. 됐죠? 자, 근데 뭐 매너상 한쪽으로 넘기고 약분 가능하면 그 정도는 해주시고요. 왜냐면 문제집의 답지에는 보통 다 깔끔하게 적혀 있을 거라서 한 요 정도까지는 정리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반만 대입입니다. x 하나에 0 집어넣고요. y 하나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셔서 나머지는 그대로. 그러면 x 사라집니다. 그것도 직선이에요. y는 마이너스 4. 요게 답입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53번 문제는 목요일날 외부점 할 때가 또 다른 조건이거든. 얘는 공식이 없는 거라서 목요일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